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김동인 작가님의 언약입니다. 잠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딱한 일이었다. 70줄에 든 늙은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인생으로서는 근력이 줄어들 연치에 본시부터 허약하던 몸에다가 또 한평생 빈곤하게 살았기 때문에 몸에 저축되었던 영양이 없는 탓인지 근래 눈에 띄게 약해져 가는 아버지의 신체 상태가 자식된 도리로서 여간 근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군졸에 뽑히다니 70이 넘은 노인이 국방을 맡으면 무엇을 감당하랴.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워하던 이가 국방군으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나라의 분부다. 임지를 물어보니 고구려와의 국경이라 한다. 일가 친척이라고는 자기 15살의 소녀 하나밖에는 아무도 없으니 모시고 가서 시중들 수도 없다. 임기는 3년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도 한다. 70된 아버지를 천리 밖 북쪽 나라에 고된 병역살이로 떠나보내니 어찌 살아서 다시 뵙기를 기약할 수 있으리오. 어떻게 면할 길이 없나 하고도 퍽이나 애써 알아보았다. 그러나 대행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는 길 하나밖에는 없는데 3년이라는 날짜를 사람을 산다는 것은 빈곤한 자기네들에게는 절대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찌하나? 설랑은 기가 막히는 사정 앞에 혼자서 울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때는 신라 진평왕 연간이었다. 절뚝, 절뚝. 집안에서의 동작도 어려워하는 아버지가 천리박. 겨울엔 여간 춥지 않다는 북쪽 국경. 맹수도 날뛴다는 불모의 땅에 군졸로 가서 그나마 여러 해를 생각하려면 벌써 가슴이 턱턱 메고 기가 막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부엌에서 밥을 짓노라면 방 안에서 울리는 그너질 듯한 아버지의 기침 소리. 아무리 나라의 분부라 하나 어떻게 면할 도리가 없을까? 아직 연약하고 나약한 소녀 설랑든 안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너무 민망하여 얼굴을 돌리면서 한없이 한없이 울었다. 이설씨 집안에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웃에 사는 가실이라는 저문이었다. 가실이는 설씨 집안의 딱한 사정에 동정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설노인을 대신하여 군졸로 가기로 자원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것은 설 노인에게 있어서는 단지 당장의 공경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평생의 은인이라 할 수도 있었다. 병약한 70 노인이 삭북 지방에 병졸로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는 자기가 3년 안에 죽는다 할지라도 딸의 따뜻한 간호를 받으면서 편안히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다.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으랴? 너무도 미안하이그려. 뭐져야 젊은 놈이 수삼년 딴 데 가서 고생을 한들 뭐겠습니까? 그저 고마워 고마워. 늙은 눈에서 줄줄 눈물을 흘리며 가실의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몰랐다. 자기를 대신하여 병졸로 떠나는 저문이를 위해 설 노인은 술 한 항아리를 빚고 길 떠나는 그를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보게 내 저 딸내미 보잘것없는 철부지지만 동네에서는 그래도 모두 얌전하다고 하네. 자네만 싫다 하지 않는다면 자네 장차 군역을 치르고 돌아와서 일생을 거두어주면 다행이겠네. 이런 말을 하였다. 설랑은 겨우 15살의 소녀였지만 얌전하다는 평판이 동네에 높았었다. 너무 과람하십니다. 3년 치르고 돌아와서 노인님 300년 더 모시겠습니다. 가실은 떠나기 전 자기가 기르던 말 한 마리를 끌고 설랑에게 왔다. 천하의 좋은 말인데 내가 떠나면 먹여기를 이가 없소. 내 대신 잘 길러서 후에 쓸 때 있을 때 쓰도록 합시다.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거울을 쪼개어 절반씩 나누고 훗날의 증표로 삼기로 했다. 가실은 설씨 부녀의 진심 어린 배웅을 받으며 임지인 북쪽 국경을 향해 떠났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녀 설랑이었다. 자기 집안을 이 공경에서 구하고 늙은 아버지를 구한 가실은 설랑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이었다. 그 하느님에게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왔다. 감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의식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었다. 그저 황송하고 감사하였다.
아무 관계도 없는 가시리가 대체 무슨 때문에 남들은 자기 몫에 닿은 일조차 할 수 있는 한 피하려 하는데 가시리는 무엇 때문에 자진하여 이 고된 일을 떠맡았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이 뒤 가시리가 무사히 돌아오면 자신을 가시리에게 시집 보낸다고 약속했다 한다. 그러나 시집이 아니라 시집보다 더한 일이라도 가시리의 은혜에 비하면 무엇이 과하랴. 가시리를 위해서라면 시집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드리리라. 그 후로 설랑의 성격은 퍽이나 변하였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몸소 체험한 설랑은 더욱이 가시리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몸소 받아본 설랑은 그 뒤부터는 할 수 있는 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려 노력하였다. 가시리처럼 그렇게 큰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행할 기회는 만나지 못했지만 남에게 좋은 일은 달아다니면서 행하였다. 동시에 가시리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늘 걱정하였다. 바람이 맵거나 사나울 때면 북쪽은 춥다는데 하고 걱정하였다. 새 옷 입은 사람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옷을 빨아주고 지어줄 사람도 없을 가시리를 근심하였다.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을 대할 때는 그곳에도 이런 것이 있을까 마음 썼다. 어서 3년을 겪고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시집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함께 사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 그런 튼튼하고 의로운 사람과 어서 빨리 살아보고 싶었다. 1년도 지났다. 2년도 지났다. 3년도 다 지나 이제나 오나 하고 오늘이나 기다릴 때에 뜻밖의 소식이 설랑의 귀를 놀라게 하였다. 나라에 사정이 생겨 3년 교대가 한 바퀴 연기되어 3년을 더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이때 설랑의 나이는 18.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짐작이 있고 지난날 의인으로 사모하던 가시리에게는 좀 더 다른 감정에 눈을 던지기 시작한 때라. 이 소식은 설랑에게 기가 막히는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아찔하였다. 아버지께는 민망하기도 하여 그런 기색은 감추고 보이지 않았지만 입맛까지 뚝 절어지고 밤에는 잠가지 못 잘 정도로 그 소식은 설랑에게 가슴 아픈 소식이었다. 그러나 딸의 이런 감정은 전혀 알 길이 없는 아버지는 진실로 뜻밖의 말을 꺼냈다. 설랑에게 딴 곳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시집 가라는 것이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시리와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약속대로 3년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시집 갈 때를 놓쳤다가는 후회막심이니라. 아버지, 가시리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춥고 고된 적경에 목숨 내놓고 군역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좀 생각해보세요. 딸에게 짐승이라 책망을 들은 늙은 아버지는 과거 가시리의 은공이 비로소 생각났는지 다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연기된 3년간 진실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의인이여, 은인인 가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이야말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으로 기다렸다. 3년이라는 기약이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 기약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는 융통성 있는 기약이라는 점이 설랑에게는 불안하였다. 좌우간 또다시 연기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기약이나 어서 이르기를 일찍이 가실의 몸에 불행이나 없기를 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였다. 설랑의 아버지는 부모로서 또한 딸 때문에 걱정하였다. 아버지는 근래 몸이 갑자기 더 쇠약해지고 늙음이 더 뚜렷이 나타났다. 그제보다 어제, 어제보다 오늘 매일매일 눈에 보이게 더 쇠약해져 간다. 70을 넘긴 아버지니 이 쇠약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식된 욕심은 그렇지 않아 좀 더 여유를 두고 싶지만 나날이 더해가는 늙음은 약간의 안심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나날이 더해가는 늙음을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는 늙은 아버지는 부모된 마음으로 자기보다도 딸을 더 걱정하였다. 자기의 늙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거니와 딸의 늙음은 잘 바꾼다면 도리어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겠으므로 그것 때문에 속을 끓였다.
다시 딸에게 시집 가라는 말을 꺼내기라도 했다가는 큰일이 날 형편이라. 딸에게는 말을 못하고 그러나 아버지 된 생각에는 달이 아무리 가시리에게 대한 의리로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버틸지라도 속녀서라도 억지로라도 보내놓으면 그것은 음양의 조화이니 장차는 행복이 되리라. 이러한 판단 아래 몰래 사람을 보내어 정혼을 해버렸다. 그리고 딸에게는 몰래 혼인날까지 받았다. 소위 혼인날. 설랑은 비로소 오늘이 자기의 혼인 잔칫날이며 어쩐 영문도 모르고 약간 차려진 음식은 자기 잔치 음식이며 이따가 신랑이 이리로 온다는 말을 들었다. 설랑은 그저 기가 막혔다. 그 방을 뛰쳐나와 조용한 방을 찾아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행패라도 부리고 싶었다. 아버지의 행동을 오직 의리와 도리를 모르는 행위로만 본다면 행패도 부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가시리에게 단지 은인이요 의인이라는 감정 외에 그녀 혼자만의 여인으로서의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는 설랑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용기가 없었다. 게다가 3년 전보다 훨씬 늙으신 아버지, 또한 추호도 아버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설랑을 위해 하신 일이었다.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나쁘게 보는 일은 단연코 그만두자. 그러나 가시리에게 대한 의리, 은혜, 어느 점으로 보든 아버지의 분부만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 이 빚을 벗어나 도망치자. 가시리가 있는 곳이 북쪽 고구려라니 고구려가 어느 방향에 붙어 있는지 얼마나 먼 곳인지는 전혀 모르는 바이나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묻고 또 물어서 천리든 만리든 좌우간 가보자. 사람이 가는 곳이니 내가들 어찌 못 갈 것인가. 신랑이라는 사람이 해가 질 무렵 온다 하니 그 전에 이 집을 떠나자. 설랑은 아버지의 방에 다시 잠깐 들어갔다. 모르게나마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떠나는 몸이니 떠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나마 아버지께 불평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억지로 얼굴에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늙은 아버지는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라도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설랑은 그저 잠시 아버지와 조용히 마주 앉아 다시 뵙지 못할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 작별을 조용한 마음으로 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너무도 말이 많은데 불쾌하여 설랑은 예정보다 빨리 몸을 일으켰다. 아버지,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작별하러 들어왔던 설랑은 쏟아지려는 눈물을 억누르고 나왔다. 방 안에서는 죽자 살자 울음을 참았지만 방 밖에 나서면서는 더 참을 수 없어서 문고리를 잡고 울었다. 작은 모퉁이를 치마에 감추고 집 모퉁이를 돌아서려 할 때에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흐흐흥 하는 우렁찬 소리가 났다. 설랑은 깜짝 놀랐다. 외양간으로 뛰쳐 들어갔다. 가시리가 군역을 떠난 이래 6년 떠날 때에 설랑에게 좋은 말이니 잘 길러달라고 부탁하여 6년간 설랑이 손수죽을 먹이며 길러오던 말이 지금 설랑을 부른 것이었다. 외양간에 들어가니 말은 반가운 듯이 기다란 얼굴을 설랑에게 비비며 콧바람을 뿜어냈다. 떠나려 할 때 가시리가 맡기고 간 말을 만난 설랑말의 얼굴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툭! 누가 어깨를 치는 바람에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설랑은 와락 달려들었다. 자기 어깨를 친 사람을 끌어안았다. 체면 불구하고 통곡하였다. 그곳에는 꿈에도 그리던 가시리가 서 있지 않은가. 가시리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설랑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옷이 남루하고 추한 것은 둘째치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야위는가 하고 경탄할 만치. 하나의 송곳. 그것도 아주 가는 송곳과 같았다. 외양간에서 나는 때 아닌 통곡 소리에 가족과 잔치 구경 왔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웬거지가 설랑을 때리는 것 그렇게들 보았다을 보고 웬 놈이냐며 야단들을 했다. 가시리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하고 설랑이 증명까지 하였지만 처음 한참은 좀처럼 믿지 않았다. 그만큼 가시리는 야윈데다 또 변해 있었던 것이다.
떠날 때에 설랑과 나누었던 거울까지 내놓아 맞춰보고 그의 가시리의 신체적 특징까지 모두 들춰내어 이거지가 가시림에 틀림이 없다고 확인시키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설랑의 아버지는 울면서 딸과 사위에게 사죄하였다. 떠날 때 그렇게 튼튼하고 건장하던 젊은이가 군역 6년 만에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것을 보아서 힘들다 힘들다 말은 들었지만 군역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지금 눈앞에서 직접 본 설랑의 아버지는 이 구역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한 가시리의 행동에 다시금 울면서 감격하였다. 오늘 낭독한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으로 남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듣고 싶은 소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